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이 단원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자, 배울 내용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 생태 환경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녹지 공간이 감소하고 환경이 오염됩니다. 선생님 살고 있는 집이 경기도 광주시 삼동에 있는데요. 여기 임해역에서 전철 타고 한정거장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 부모님이 먼저 이사를 오셨는데 선생님 부모님이 이사 오실 때만 하더라도 이들 지역이 녹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삼동역도 없었고요. 지금 새로 개통돼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런 도로도 없었고 아파트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주거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뭐 빌라, 아파트 많이 들어섰고 또 없던 도로도 생겼고요. 이들 지역은 예전에는 녹지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들 지역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환경이 오염되게 되죠. 뭐 쓰레기도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폐수, 뭐 생활하수라든지 이러면 안 되지만 뭐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폐수나 아니면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거 살짝살짝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또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오염되게 됩니다. 자, 2번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증가로 인해서 빗물을 잘 흡수하지 못해 도시 홍수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 녹지 공간이었거나 아니면 그냥 흙으로 덮여 있었을 때에는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땅에서 또는 그 풀이나 나무에서 흡수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바로 하수구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럼 하천의 수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3번 냉난방 시설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인공열로 인해서 도심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은 열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열섬 현상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영천이 35.4도까지 치솟는 등 오늘도 전국이 찜통이었습니다. 특히 도심에선 한낮 땡볕에다 차와 에어컨 등이 뿜어내는 열기까지 보태지면서 하루 24시간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손병상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1.9도까지 오른 서울 도심.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는 도로 위로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들여다보자 엔진룸 주변이 50에서 60도까지 달아올라 한 대 한 대가 다 움직이는 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배기구에서도 60도 안팎의 뜨거운 공기가 대기 중으로 마구 뿜어져 나갑니다.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에어컨 실외기가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나는 바로 옆으로 쏟아져 나오는 열풍은 50도를 훌쩍 넘습니다. 그나마 도심 숲만 열화상 카메라의 푸른색을 유지하는 정도. 이러다 보니 인공열이 쌓이는 도심은 열에 갇힌 섬처럼 해가 져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젯밤 9시만 해도 한반도 서쪽과 영남 대부분이 25도를 넘었다가 밤이 깊어가며 온도가 떨어졌지만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은 새벽까지도 25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다가도 좀 5번 정도 깨고. 한 국내 연구진의 분석에선 반경 500m 안에 도로가 0.1제곱킬로미터 증가하면 특히 야간의 체감 온도가 2도 가까이 더 올라갔습니다. 야간에는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지역의 감소가 어떤 체감온도 관련해가지고 좀 큰 효과를 보인다는. 전문가들은 한여름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선 자동차 사용과 냉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네, 앞에서 열섬 현상과 관련된 TV 뉴스 살펴봤어요. 자, 열섬 현상 왜 발생하는 거였을까요? 네, 공장의 매연, 자동차의 배기가스, 또 냉방기기, 난방기기에서 나오는 인공열, 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면적의 확대로 인해서 집 표면에 보온 효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여름에 보면 그 땅에서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김이 오르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이들 지역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방출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덥죠. 또 녹지 면적이 축소가 되죠. 자, 이런 인공 피복이 덮여 있는 지역과 녹지로 덮여 있는 지역에서 살펴봤을 때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적인 도시 피복들은 땅을 좀 더,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많이 보유함으로써 더 덥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열섬 현상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늘이 맑고 바람이 약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계절로 살펴봤을 때에는 겨울에 조금 더 뚜렷하고요. 밤에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등온선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열섬 현상이 나타난 겨울철의 등온선도입니다. 자, 서울이네요. 자,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구, 명동, 이쪽 종로구 일대 도심 지역 보니까 영하 4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외곽 지역은 어떤가요? 영하 10도, 영하 12도, 영하 14도. 도심과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도심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높은 열섬 현상, 우리 등온선도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이런 도시 열섬 현상과 관련 있는 열대야에 대한 내용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74쪽에 나와 있어요. 자, 밤에 25도씨, 밤의 기온이 25도씨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고 25도씨 이상으로 유지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열대야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대야 일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특히 그 증가되는 일수를 살펴봤을 때 도시의 증가폭이 촌락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네, 아까 도시 열섬 현상과 마찬가지죠. 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 건물이 낮 동안 열을 흡수하고 이것이 밤에 방출되기 때문에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또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와 냉방시설 그리고 난방시설에서 나오는 인공열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올여름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밤엔 좀 선선한데 말이죠. 그쵸? 네, 두 번째로 도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저 먼저 주택 문제. 자, 도시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살 수 있는 집은 부족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네, 집값이 상승할 거예요. 그쵸? 또 교통 문제 발생합니다. 자, 교통이 혼잡해지고 주차난에 시달리게 되죠. 예전에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사지 않았을 때 뭐 집에 한 대 정도 있었을 때에는 그나마 나았는데 요즘에 어때요? 엄마 차, 아빠 차, 형 차, 누나 차. 네, 이렇게 전부 다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많죠. 네, 직장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직장 출퇴근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많아요. 이럴 때 주차난에 시달리게 되겠죠? 또 차가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교통 혼잡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교통 혼잡 비용이라는 건 환경오염 비용, 또 교통사고 비용과 함께 교통 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때요? 교통 혼잡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 우리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환경 문제도 발생하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문제도 나타나고요. 또 사람들이 쓰레기를 참 많이 만들어요. 쓰레기 문제 발생합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지만 이 분리수거한 물품에서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예전에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수출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요. 자,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쓰레기 문제 다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어요. 또 소음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자, 우리 뭐 층간소음 문제 거의 강력범죄로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죠. 그 외에도 빛공해 같은 문제도 있어요. 그 길가에 있는 가로등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교시설 같은 데에서 이렇게 아주 환하게,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놓게 되죠.
그러면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잠잘 때 너무 환해서 잠자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도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이런 걸 키울 때에도 밤과 낮이 없이 계속 환하다 보니까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범죄 문제 같은 것들 생길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사회 문제 보겠습니다.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여기게 되어 노동에서 얻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약화되는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닌 인간성을 상실하고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을 존엄성을 지닌 개인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대체 가능한 기능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인간을 경제적인 효율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취급하는 게 바로 인간 소외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에도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서로 보면서 대화하지 않는 이런 현상도 인간 소외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직장이나 거주지를 찾아 이동하면서 유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집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다면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게 되죠. 자, 세 번째, 경제 발전으로 빈부격차 문제, 사회 계층 간의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계층에서는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사회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 계층에서는 부를 축적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회가 됐죠.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계층 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 계층 간에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자, 먼저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에 대규모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의 분당구, 바로 이 신도시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도시네요. 또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시 내부에 있는 이런 어떤 슬럼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새롭게 바꾸는 사업이죠. 노후화되고 불량해진 주택이나 공공시설물을 개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시설과 교통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바로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정착시키고 공영 주차장을 확대하고 또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이나 생태하천 등의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계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위에 덮여있던 도로를 걷어내고 복개되어 있던 도로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등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실천하는 자세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또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도 갖춰야겠죠. 지나친 개인주의를 피하고 공동체 구성원과의 연대 의식도 함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76쪽에 생각을 키우는 활동에서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화면에서 보이는 자전거, 바로 공공자전거죠.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넥스트바이크, 미국 뉴욕의 시티바이크는 가장 대중화된 공공자전거 서비스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따릉이, 대전광역시는 타슈, 창원시에는 누비자라는 공공자전거가 있대요. 우리 성남시는 어떤가요? 공공자전거 제도가 있나요? 또 최근에는 자동차 공유 제도와 공공자전거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이동수단의 공유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교통수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을 공유하는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공유 경제라는 건 물품과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함께 나눠서 필요한 만큼 사용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 방식입니다. 자, 아래쪽에는 도시농업에 대한 글 나와 있네요. 도시농업이란 주택이나 학교, 회사 등의 내외부, 옥상, 발코니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도시농업은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며 가족, 이웃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죠. 또 도시 내 녹지 공간을 늘려서 공기를 정화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며 빗물의 흡수와 순환을 촉진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옥상에 정원이나 텃밭을 조성한 경우에 난방비를 16.6% 정도 절감할 수가 있대요. 또 도시 내 녹지 공간은 물과 공기의 순환도 돕는데 도시 100제곱미터를 10cm 깊이로 녹지화할 경우에 2000리터 가량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니 굉장히 많은 양이죠. 네, 여기에서도 보니까 도시 녹지 공간, 주말 농장이죠. 주말 농장을 활용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자료들을 통해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제안을 해볼까요? 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웃 간의 주차 공간을 서로 배려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카쉐어링 제도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할 수 있겠죠. 자, 생활 양식에서는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을 하는 개인적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도시 숲이나 공원을 확대하고 빗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겠죠. 빗물을 바로 하수구로 흘러가도록 하지 않고 따로 우수관으로 흘러가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쉐어하우스를 이용하는 개인적 노력할 수 있겠고요. 사회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등 할 수 있겠죠. 네, 앞에 있는 자료를 참고로 해서 공동체 의식 약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볼까요? 선생님은 이메역 앞에 있는 땡땡 스토어 참 좋아합니다. 네, 거기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안 쓰는 물건이나 아니면 헌옷 중에서 깨끗한 거 이런 걸 기증을 하면 그런 물건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또 기업체에서 기증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런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어떤 소외계층의 그 고용 창출에, 그러니까 소외계층들을 그 고용을 해서 월급으로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가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싸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돕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거기 있는 물건을 사면 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농부들에게도 그 수익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그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또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 의식 약화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확인 학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난방 시설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인공열로 인해 도심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은 현상, 무엇이라고 했죠? 네, 열섬 현상 맞습니다. 2번,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여기게 되어 노동에서 얻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약화되는 현상. 네, 인간소외 현상이었죠. 3번,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를 해보세요. 1번, 경제발전으로 빈부격차 문제, 사회계층 간의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네, 슬프게도 동그라미죠. 직장이나 거주지를 찾아 이동하면서 유대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네, 약화되고 있었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이나 생태하천 등의 녹지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녹지 공간을 확대해야 되겠죠. 네, 우리 이번 시간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와 해결 방안 살펴보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생활공간과 사회 세 번째 시간, 중단원 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3, 지역의 공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